바이러스 팬데믹과 위협받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바이러스 대처를 해외에서 칭찬을 하면서도 한국이 하고 있는 위치 추적 앱 같은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의 집단주의적인 문화, 또 개인을 전체에다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없이, 인권에 대한 인식 없이 시행되고 있는 문제. 근데 최근에는 또 유흥업소에서 전염이 되니까 이제 바코드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표를 해서 대한민국에는 이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런 사회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마구 짓밟아도 좋은 1984와 같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것은 미국의 경제연구소 Americ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IER에서 최근에 Urgent Report on Pandemic and Freedom이라고 하는 Pandemics and Freedom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팬데믹과 자유라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서 한국 사회하고 조망을 하는 것으로 방송을 할 주제로 잡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가 행복하고 번영하는 3대 기둥이 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치로 자유로운 개인의 거래, 기업의 거래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자유를 보호하고 재산권을 신성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가 걱정하는 것은 팬데믹을 빙자한 새로운 독재가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앞세워서 이분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임명되고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무지하고 탕엽스럽고 위험회피적인 정치인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독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두려워하고 피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중앙의 관료들은 개개인의 다 다른 수요의 문제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계획은 여러 희생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연 중앙의 질병관리본부가 개개인의 다른 행동이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수학적 모형의 한계라고 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플래트닝 커브라고 하는 이론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이론은 계속 예측력이 완전히 벗어나고 더 문제는 이런 수학적인 모형에 어떤 제가 최근에 미베인 교수의 선거 부정 예측 모형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예측 모형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데 과연 전 세계가 지금 감염자나 사망자 그리고 그 발생 시점에 대한 믿을 만한 데이터가 있는가? 특히 중국이 초기에 제시했던 데이터, 지금 제시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실제 발생일 브라질이나 미국의 실제 환자 수를 우리가 과연 지금 추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처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겨울이고 호주가 여름인데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뉴욕시와 저 시골에 미국의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산에 유타주나 몬타나 와이오밍 같은 주하고 같은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냐 하는 거죠. 또는 락다운이라고 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문을 닫을 때 그러면서도 주지사나 시장이 에센셜한 필수 불가결한 가게는 열고 필수 불가결한 가게는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뭐가 에센셜한 비즈니스고 뭐가 아닌 거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명을 내세워서 비용과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마구 써도 좋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늘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규제를 가해도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문제, 이 문제는 또한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늘어나고 가정폭력이 늘고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고 정서 발달에 제약을 받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썼을 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책임지지 않으니까 선거에 유리한 제도들을 채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이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재난 시에 소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 이상한 책임지지 않는 정책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바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무심이고 특히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없이 언제나 정부가 자유롭게 교회를 문 닫으라고 그러고 위치를 추적을 하고 QR 바코드로 스캔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소위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델이 얼마나 황당한 모델이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정책 전환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최악의 시나리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국민들이 평소처럼 그대로 생활을 하면 22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고 조금 현실적이고 낙관적인 경우는 110만 명까지 죽을 수 있고 영국은 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예측은 터무니없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밝혀졌죠. 그런데 왜 이게 틀린 얘기냐 하는 것이 최근에 하버드와 MIT의 헬스케어 정책 또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NBER에서 보고서로 금년 4월에 보여드리는 논문에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모델이 얼마나 황당한 건가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비판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 어떤 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은 인간이 다 다르고 개인들의 행동이 변화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런 예측 모델은 스페인 독감 때 어떻게 했고 사스 때 어떻게 했고 조류 독감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웠고 개인들은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이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개인들은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자기 보호를 나서기 때문에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라고 하는 가정은 인간사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 중립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런 확신의 정도는 degree of certainty that is simply not justified. 이들이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에서 제정했던 논문에서 쓰는 언어들은 그 강한 언어는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전혀 밸리데이션, 검증이 없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논문에 따라서 대응했던 정책은 커다란 아주 비참한 실패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하고 여러 학자들이 이 논문들이 하버드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들이 지금 이 모델이 전혀 맞지 않는 정책 모델이고
이걸 가지고 미국의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델의 예측이 틀렸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과거에 광우병 시절에서도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 앤 트로피컬 메디슨이라고 하는 데서 이 보고서가 1990년 중반에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1만 명 이하가 사망한다고 예측을 했지만 다른 논문은 13만 6천 명이 영국에서만도 죽을 거라고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소에서 양으로 전이돼서 사람한테 전이되면 영국에서만 15만 명 이상이 사망할 거라고 하는 논문들을 냈습니다. 즉 병에 대해서 감염에 얼마나 될 거지라고 하는 예측 모델들은 실제하고는 너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런 잘못된 논문을 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번에는 과거와 너무 다른 봉쇄 정책들을 정부들이 많이 쓰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바이러스 사태가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1949년에서 52년, 57년, 68년에서 69년 등 인플루엔자성 바이러스 감염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봉쇄 정책을 써가지고 국민들을 2, 3개월 가택연금시키거나 국제여행을 다 못하게 하거나 해서 미국의 경우 연봉 4만 불 이하의 저소득층은 40%가 실업자가 되는 이런 대규모 봉쇄 정책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발생했냐면 2006년에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치료제 타미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미플루와 백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보호수단이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고, 다른 말로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순화된 얘기가 쿼런틴, 방역이죠. 방역이다. 이 거리두기는 덜 극단적인 수단을 포함하는데 마스크 쓰기, 엘리베이터 피하기, 팔꿈치로 인사하기 등등이다. 이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감염병 학자 하쳇과 매처라고 하는 한 전염병 시에 자택근무와 학교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2006년과 7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이 제안들이 전염병이 들면 개인들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학교를 폐쇄해야 되는 것들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가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연구 결과 논문을 인용하게 되는데 학생이 하루에 학교를 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오가면서 부모하고 몇 명을 접촉하는 걸 봤더니 최소한 140여 명을 접촉한다. 그럼 이 각각 학생이 140명씩 접촉하는데 인구 10만 명인 경우에 학교를 문을 닫으면 5,000명 감염될 게 500명으로 10분의 1로 축소한다라고 하는 140명 접촉한다는 것을 근거로 2006년에 인플루엔자 감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디자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염병 전문가가 아닌 복잡게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 논문에서 5,000명에서 500명으로 10분의 1로 감염자가 줄어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없이 그리고 이때 보고서가 어떤 경제학자나 법률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채로 전염병 학자들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쪽의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이 제안이 만들어졌고 이 제안이 이번 경우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그래서 이쪽에 연구를 많이 했던 전염성 질병에 대한 연구자인 핸더슨 박사는 아니다. 이런 전염병의 치사율이 작은 경우에 이거 해봐야 억제가 안 되니까 전염병이 퍼지게 놔버려두고 걸린 사람은 빨리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기 전에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견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툭하면 정부가 교회를 문 닫고 집을 문 닫고
받고 회사를 못 가게 하고 하는 것은 팬데믹을 빙자한 자유역업과 큰 정부의 전쟁을 치른 정부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역사적 과학적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과연 지금 이 정책이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과 큰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고통을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부의 중심에 큰 정부 만들기, 새로운 독재 만들기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적, 과학적 근거는 많지 않다 하는 점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